쟤 갑자기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마치 지금 내 육아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우리도 솔직히 우리 중에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춘기는 지나갑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더한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사춘기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실제로 좀 그럴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 아이들의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시작되고 굉장히 강력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이전보다 굉장히 강한 자극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냥 아이들의 사춘기 일찍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유아기 시절에 아이를 양육하던 패턴에서 빠르게 다음 양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춘기 아이들, 특히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 초등사춘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 태도에 대한 전환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어떤 시기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청소년기라고 얘기하고, 이 청소년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춘기라는 시기로 정의가 됩니다. 정말 이 사춘기, 청소년기만의 독특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들이 있다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뭐랄까, 생김새부터, 감정의 상태부터, 어떤 아이의 인지부터 굉장히 어정쩡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때로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화도 나고요. 이런 약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기간이 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영유아기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A라는 양육 방법을 쓰고 있었다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약간 A 다시 혹은 B, 이런 양육으로 새롭게 조금씩 전환을 해야 되는 미션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춘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수염도 나고 막 키도 엄청 크고 목소리 변성기도 오고 뭐 이런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사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사춘기가 엄청 많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 굉장히 도드라지고 길어지는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쉬운 말로 초등사춘기라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학적으로는요, 이 시기를 부신사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가 부신과 성선이라는 이제 호르몬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성선 스위치가, 실제로 사춘기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사춘기가 맞아요. 근데 이 부신 사춘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게 아드레나르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시기에는요, 아직 신체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시기예요. 부신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방에서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난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 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막 눈에 띄게 아이가 진짜 사춘기 같이 막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상당히 그냥 애매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겉모습의 변화는 많이 없지만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먼저 돼요. 스위치가 안에서 먼저 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어머나, 얘가 스위치가 켜졌구나, 이렇게 알지 않으면 쟤 갑자기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쟤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냥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신사춘기, 그러니까 초등사춘기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초등사춘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첫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의 변화는 없지만 안의 변화,
특히 감정의 변화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가 먼저 빵 하고 버튼이 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편도체가 이제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곳인데 얘네가 벌렁벌렁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강해집니다. "쟤 도대체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래?"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푸드덕거리면서 막 되게 화를 낸다라든가 아니면은 별말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운다라든가 감정적으로도 아이가 약간 널을 뛰기 시작한다라든가 '저거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왜 저렇게 또 기분이 안 좋냐.'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봤을 때 '변덕스럽다.' 여기에 더해서 자의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생기면서 당황스러운 감정, 민망함 뭐 이런 감정들이 아이가 막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인식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타인에 대한 어떤 의식도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웃긴 어설픈 근데 인제 자기만의 어떤 멋에 취한다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아 아이가 안에서 사춘기 스위치가 켜졌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인제 '아 그렇구나.' 싶은데 아마 여러분이 현실에서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마주하면 이게 '사춘기가 안에서 시작됐구나.'라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로 아이의 행동을 마주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삐뚤게 나가지? 왜 나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잘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아이한테 화를 전혀 안 내 뭐 이거는 좀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사춘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한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실제 2차 성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청소년 찐 레알 청소년인데 진짜 인제 반항스럽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요 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요 앞에 초등 사춘기에서 너무 많이 까먹으면 안 돼요. 뭘 까먹어? 아이와의 관계. 이때 너무 많이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하고 아직 사춘기 초입인데 막 관계가 나빠지고 물론 아이한테 우리가 중요한 건 가르쳐야 돼요. 뭐 그런 내용도 앞으로 나눌 건데 아이하고 관계를 너무 많이 까먹게 되면 이 이후에 뭘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어도 또 아이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고등학생인 부모님들을 인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미 아이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거 회복하는 데 또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춘기는 지나갑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아이가 성인기가 되면서 우리는 성인 대 성인으로 아이하고 이제 또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잘 살아가는 거죠. 특히 사춘기 초입부터. 아이하고 관계를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 성인기가 되고 사춘기가 끝났을 때 아이가 부모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우리 중에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과 관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러면 이 시기 진짜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춘기 어떤 건지 그리고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하고 어떻게 이 초등 사춘기를 보낼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게 내부에서 이미 초등 사춘기 버튼이 켜졌다. 이걸 깨닫는 순간 실은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운함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서운하십니다. 마치 지금 내 육아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되게 무기력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얘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여태 얘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구는 거야. 탁 마음이 상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긁히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이의 사춘기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아이와 이 상황에서 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게 돼요.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거 좋아했잖아." 그럼 이게 잘 굴러가겠냐고요. 아이는 가고 있는데 난 여기 멈춰 있는 건데. 1 번 "난 서운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한데 이게 변화야. 아이가 성장했던 증거야. 다음 단계로 가야 해. 요렇게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목표. 여러분이 정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할 게 너무 많으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자 허그. 허그를 기억하세요. HUG. 허그가 뭐예요? 안아주는 거잖아요. 허깅하다 할 때. 그죠? 우리가 양육의 모드를 허그로 바꾸자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1 번 H. 허그에서 H는 뭐냐면 홀드예요. 우리가 감정을 홀딩해 준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담아주는 거예요, 감정을.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 그가 공감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아니고요. 얘도 지금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잠깐씩 담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먼저 아이한테 감정 홀딩부터 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되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좋은 감정도 홀딩해 줄 수 있고요. "너무 좋은데 야 그래도 그렇게 막 소리 지르지 말어." 요렇게 우리가 디렉션을 주고 싶어도 홀딩을 먼저 한 다음에 주라는 거예요. 또 아이가 부정적으로 어떤 반응들 해.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아 뭐 저런 걸 갖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이한테 "야 너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구나. 너 속상하구나. 야 너 되게 힘들어 보인다." 아이 감정을 한번 담아내 주고 "그래도 우리 같이 하자. 해 봐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그냥 가 봐야지." 뭐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 나이 때 왜 저렇게 하냐?"라는 마음이 들면 감정을 홀딩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고 아이한테 "너 할 수 있잖아. 너 왜 그래?" 이제 요렇게 돼요. 근데 감정이 한번 받아져야 아이는 요렇게 가다가 초 하고 내려와서 뭘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이 홀딩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unite. 함께. 약간 동맹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청소년기의 핵심 감정이 약간 고독함 같은 건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세상 이제 약간 조금씩 고독해지기 시작해. 자기만 막 되게 막 특별하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야 너 이거 해." 요렇게 분리해서 탁 떨궈 놓으면 서러움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아요? "야 이거 우리 함께 해 보자. 야 이거 같이 하고 먹어 보자. 같이 가 줄까? 엄마하고 도와줄 건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막 아이한테 막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숙제하기 싫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을 때 아이한테 "아 그래도 해. 이거 어떻게 네 거잖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같이 이거 앉아서 좀 해 볼까? 너 이거 하는 동안 엄마도 같이 공부할까?" 함께 같이 우리 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해 주는 거.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에는 홀딩하고 unite 뭐예요? 함께 담아내 주고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지지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럼 마지막 G는 뭐냐? give space. 애기같이 의존하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 또 이제 좀 컸어.' 하면서 자율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율과 의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자유를 원하는 어떤 순간들에 적절하게 스페이스 공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는 되게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질문이 많고 빽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가 쪼끔 숨 쉴 공간이 좀 필요해요. 뭐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러면 옛날처럼 아이가 제잘제잘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약간의 침묵 공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별로 말할 게 없구나. 말하고 싶지 않구나. 알았어. 하고 좀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 원래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나 오늘은 집에 있을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이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봐. 그럼 한번 있어 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내가 쪼끔 자유를 얻었는데?' 요런 인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게 그냥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쪼끔씩 안전하게 아이가 요런 감각을 획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 허그, 안아주되 아이의 감정, 아이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안아주되 너무 올가매지 않고 적절한 스페이스를 주는 거. 이게 청소년기로 가는 중에 이 시작인 초기 사춘기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인제 지내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양육의 목표입니다. 자 허그를 기억하셔서 내가 아이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하고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안아주고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여분을 좀 줄 수 있을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사춘기 연령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이 초등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많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등사춘기 아이와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또 새롭고 귀여운 사춘기 아이들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또 그러한 양육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사춘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필요하신 주변의 부모 동지나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많이 날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초등사춘기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